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이제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촬영하냐, 어떻게 시작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어떤 장비를 사야 되지?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 그리고 제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긴 말 하지 않고 오늘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먼저 크게 4가지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카메라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정말 잘 나오니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오면서 조금씩 차차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갤럭시 S10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 있는 그냥 전면 카메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캐논의 M50 이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유명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이 수직샷 찍을 때는 요 소니의 뭐였죠 이게? GV1인가? 네, GV1이라는 카메라를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때는 초점 때문에 구입을 했어요. 특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초점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따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주로 카메라는 이렇게 2개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샷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남는 핸드폰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들을 카메라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캐논 M50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545라고 하는 기본 킷 렌즈 요거 하나랑 단렌즈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를 따로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품샷 같은 거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제품이 조금 더 돋보이게 찍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보여드리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마치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뒤에 쪽 배경이 좀 분리가 됐죠. 마치 이런 것처럼 제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뒤에 있는 다른 배경 같은 경우에는 좀 블러 처리, 좀 흐리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때 이런 단렌즈가 중요합니다. 물론 단렌즈가 아니라 이 조리개 값이라고 하는 이 F 값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단렌즈가 F 값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카메라를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지만 유튜브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하시되 웬만하면은 핸드폰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바로 삼각대예요. 은근히 이 삼각대를 조금 무시하는 경우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각대가 지금 이미 이 메인 카메라를 찍고 있는 삼각대 그리고 요 삼각대, 요 삼각대, 요 삼각대, 요 삼각대 요거는 삼각대는 아니고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지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는 최근에 구매한 메인 삼각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제가 한 10만원 정도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좀 가성비 모델이에요. 근데 요 정도만 투자를 하더라도 제품샷을 찍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샷을 남기기가 좋아요. 기존에는 제가 제품샷을 찍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 이런 거를 모르고서 좀 저렴한 삼각대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찍을 때에는 뭔가 빡빡빡빡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삼각대를 구입하실 분들은 내가 어떤 유형의 촬영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정말 그냥 CG 모드 딱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만 찍겠다 하면은 저렴한 걸 구입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씩은 영상미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유압을 이용한 삼각대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수직 삼각대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을 때 제가 핸드폰 화면을 찍으면서 뭐 설정 같은 걸 알려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준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두고서 요 아래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초반기에 샀던 거예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10,000원대 정도? 한 10,000원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시작하실 때는 조금 저렴하게 진짜 딱 필요한 기능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수직샷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수직 삼각대 아니면 뭐 버티컬 삼각대 이런 식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수직 삼각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셀카봉이죠. 셀카봉이면서 이런 삼각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것도 일반 그냥 삼각대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다가 종종 나왔던 적이 있는 건데 그냥 맨프로토에 나온 유명한 삼각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활용하고 있진 않아요. 주로 언제 활용을 하냐면은 정면샷이 필요하고 수직샷도 따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쪽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이럴 때에는 핸드폰을 따로 꽂아 두고서 이렇게 가까이 두고서 이런 식으로 뭐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거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제품샷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여기다 딱 올려두면은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아마 한 번도 안 썼을 거예요.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은근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놓고서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게 나한테 필요할지 고민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직 삼각대 두 번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상에다가 연결해 놓은 수직 삼각대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모니터 스탠드를 달듯이 클립형으로 책상에다 꽂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수직으로 착 꺾여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저도 원래 기존에는 수직 삼각대를 따로 사가지고 요 옆쪽에다가 딱 이렇게 크게 세워두고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 방 환경상 너무나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조명을 위한 스탠드 하나, 그리고 카메라 스탠드, 그리고 조명 스탠드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바닥에 있는 것만 3개인데 거기다가 요 수직 삼각대까지 하면은 4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 차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직 삼각대로 조금 바꿨고 사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축소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명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지금 보시는 제 스튜디오라고 할까요? 저의 거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사실 가장 유명한 그 판때기 있는 조명, 판조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런 조명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은 1개 말고 2개 정도 구입을 해서 양쪽에서 빛을 쏴주는 게 광량 확보에도 더 좋고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는 데 더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거대한 조명 하나, 그리고 이 링 조명 이렇게 2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포인트 조명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메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 조명 역할을 하는 빛을 쏴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부드럽게 넓혀주는 이 소프트 박스를 달아놨어요.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투자를 좀 하면서 욕심을 부린 건데 이 방 하나 정도 밝히는 거는 이건 좀 과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요 정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판 조명도 좀 저렴한 거를 구입하셔도 이 방 정도를 채우는 데는 충분한 밝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 과한 투자까지는 하지 마시고 좀 가성비 있는 그런 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하는 제품도 요거예요. 요게 이제 링 조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뷰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 쪽에 막 동그랗게 맺혀있는 그런 빛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바로 이런 조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큰 효과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얘가 오히려 좀 색깔도 조금 이상하고 얼굴이 좀 번드르르 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간도 좀 많이 차지하고 오히려 요거는 그냥 판 조명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냥 일단은 아직은 그냥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조명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샷을 찍을 때 조금 더 예쁘게 찍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요것만 해도 몇만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나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영상을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뒤쪽의 배경을 조금 밝혀뒀던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런 용도로도 사긴 했는데 가끔 가다가 꺼져 있는 걸 보셨다 하면은 제가 촬영할 때 까먹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는데 사실 저런 것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더 뭔가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 이럴 때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조명 쪽에서는 그냥 기본 판 조명 그런 거 한 2개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책상에서 찍는 요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카메라와 조명 요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저의 짧은 견해로는 조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모니터로 보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유튜브 화면에서는 사실 카메라로 찍거나 핸드폰으로 찍거나 밝은 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저는 마이크는 정말 꼭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까지예요. 좋은 걸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조금 차이를 들려드리자면은 지금 이 목소리가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로 녹음되는 거고요. 지금 이 목소리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입니다. 지금 아마 근데 여기도 거리가 좀 생각보다 짧긴 짧고 제가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놨어요. 흡음 처리를 조금 해놨기 때문에 비교적 카메라 소리도 잘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의 소리랑 이 소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마이크에다가 큰 비용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마이크에서 이 음질, 이 목소리가 녹음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입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던 마이크를 이렇게 찍고 있는 카메라 쪽에다 두면은 방금 전에 여기 있던 소리랑 저기 있는 소리랑 좀 다르게 공간감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싼 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조금 절약, 투자금을 좀 줄인다 라는 개념에서 이런 거 정도까지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마이크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초기 영상 요 녹음기를 사기 전까지는 요걸로 촬영을 거의 다 했어요. 요게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했던 마이크였는데 요런 10,000원, 20,000원 정도만 되더라도 정말 목소리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요 정도는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장비들이 조금 더 있는데 요거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이크에서 제가 요거는 가끔 라이브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투자를 한 거긴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좀 저렴한 거 위주로 스타트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테크충이다 보니까 장비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괜찮다고 하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 가전주부님 다들 아시죠? 가주님 리뷰를 보고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도 질렀어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 보여드린 녹음기가 훨씬 더 편리하고 아무래도 제품샷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앞쪽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라이브 하는 장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저렇게 있고 이렇게 모니터 쭉 있고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당겨와서 제가 이렇게 슉 해서 방송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또 아까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소리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방 안에 별로 뭐가 없다 보니까 거실을 활용했고 이쪽을 스튜디오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흡음재? 흡음판? 이런 걸 구입해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주로 카메라 있는 부분의 정면 쪽 이 소리가 이렇게 갔다가 튕기면서 약간 울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리가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면 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종 촬영 장비도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